야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는 단일화겠죠. 그런데 이 단일화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입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호박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부산 상고, 저희 아버님 부산 공고, 그리고 저 안철수 부산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정권 교체만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지 못하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적폐 교체입니다. 이거 4번 타자 홍라당 안철수답게 시원하게 홈런 스윙 한번 날려주십시오. 아이고 왔다 이가. 국민의힘당 윤석이라고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뭐 저러니까요. 네, 이번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네.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 가서 쭉 이 지지자분들 또 시민분들 만나도 아마 이제 장소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 시민분이 윤석열 후보와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저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겁나서 도망갔답니다. 김재섭 위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는 경선이 무서워서 윤석열 후보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만약 포기해준다면 본인이 정권 교체하겠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센 척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약간의 이제 허장성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후보 자격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뭐 실익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포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네.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가져가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의 입지를 조금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저는 이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네. 단일화의 가능성들을 아예 뭐 100% 닫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후보들 간의 어떤 통큰 뭐 대화, 뭐 결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상대방을 모욕한다든지 왜 국민의당을 모욕한다든지라고 비판하지 말고 안철수 후보 역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들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뭐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네. 김재섭 의원님 얘기 중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직 단일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존재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입 때문에 지금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표면적으로 봐도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행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내 왔었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가 겁이 나 도망갔다. 뭐 양보해주면 내가 뭐 일단 정권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그 기사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댓글로 리을 이응 키역.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온라인상에서 약간 조롱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리을 이응이 레알?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초성만 따온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큰 웃음이죠. 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얘기가 좀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너무 지금 이 소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관계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너무 강한 어조로 저렇게 또 조롱 섞인 어조로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처럼 저 리응, 이응, 키읔, 키읔의 뜻을 인터넷상에서 그 뜻을 몰랐던 사람도 알고 나면 정말 저런 뜻이었구나라고 놀랄 텐데 손정혜 변호사님 만약에 저 뜻을 원래 알고 있었다면 국민의당에서는 정말 발끈했겠네요. 지금 조롱 비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대표로서는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 낙선운동 삼매경 중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당의 얼굴인 대표부터 정책본부장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고 SNS에서 킥킥대는 모습이 가관이다. 차라리 조롱의 힘으로 개명하길 추천한다. 이준석 대표의 언행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를 막는 일이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혹시 이재명 후보의 비공식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하. 지금 국민의당이 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공격을 또 반격을 하는 것도 있지 않았는데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은 게 평소에 이준석 대표와도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분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이분도 뭔가 좀 지나쳤다 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뭐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좀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조금 수위가 높다, 거칠다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제가 앞서서 이제 후보 간의 결단이 남아 있다, 단일화의 결단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야말로 사실 이제 실무적인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일 많이 마주쳐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자타공인 안자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안자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원병에서 그 상대방 후보로서 경쟁한 적이 있었고 네. 그 외에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랑 좀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단일화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합당 논의가 또 결렬되는 과정도 있었고 다시 단일화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마주치고 일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빚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야말로 그 누구보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누구보다 안철수 대표를 잘한다라고 뭐 자타공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거칠긴 하더라도 얼마나 그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돼서 제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랑 갈등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아직까지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남아있겠지만은 사실상 단일화는 어렵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렇게 강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상대당인 국민의당에서는 발끈하고 있고 자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건 살짝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 발언들이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리얼 크크? 저도 그 풀어서 얘기하면 웃겨 정말 이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한 그것도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타 당의 대표 후보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저거는 특정 지지층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도 이제 네. 조국 그 사태, 조국 그 논란을 겪으면서 특정 지지층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너무 특정 지지층을 위해서 거기에만 너무 함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홍준표 의원도 좀 심한 것 같지요라고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홍준표 의원 말고도 이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각종 인터뷰에서 과하다는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표현들, 말들이 글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일견 시원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늘 우리 배 선생님 강조하는 중도층, 표심 못 정한 중도층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러니까요. M여중은 이런 장면을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MZ세대가 볼 때는 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도 낮은 안철수 후보를 껴안지 못할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또 중도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층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인데 왜 안 후보를 좀 더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논의하지 못할까? 근데 그 중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파이트를 통해서 제가 다 드렸던 말씀 중에 뭐 정치 격언이기보다는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누군가와 너무 적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중도도 지금 견인하고 있고 7%, 8% 좀 낮을 때는 지지율이 6% 정도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김재수 위원 같은 분이 나서서 아이고 안철수 후보 좋은 분입니다. 품격 있고 과학기술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후보 지지층들이 홀딱 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결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에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남은 상황에서 참 조마조마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조금 조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발언의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단일화 책임을 자신이랑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놀랄 만한 폭로를 터뜨릴 수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말했거든요. 예, 터뜨리시죠. 예,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야, 이거 자칫 지금 선거 말미에 무슨 폭로전이 나올 것 같은 예고 발언도 나왔어요. 근데 김재섭 의원님 나온 김에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내가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안철수 후보 눌러 앉히겠다 이런 말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니까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지 밝혀라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논평에서도 사실 그게 뭐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면 될 거 아니냐라고 뭐 약간의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글쎄요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물밑에서 분명히 어떤 협상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글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제가 이제 조금 뭐 바라는 점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세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와의 뭐 협의 내지는 결렬 내지는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좀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좀 감추는 것 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이제 기다리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 시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요. 그냥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통 큰 사람입니다. 반대로 대상이 그럼 통 큰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 큰 합의라는 거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 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요, 백성 변호사님,
아예 후보를 이 대상이 되는 후보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다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는 즉 윤석열 후보는 통 큰 사람, 근데 반대로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사람이야 했을 때 아예 속 좁은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당내에서 나오는 걱정. 아니 왜 안철수 후보를 저렇게 자극할까? 좀 그런 걱정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재섭 위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굉장히 긴 악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쨌건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저희가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물밑 교섭 분명히 있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이쪽에서는 통 크게 무언가를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뭐 무언가가 무산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 본인의 그런 감정을 좀 더 세게 담아서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이 지금 이렇게 발언한 내용과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대방을 최소한 덜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 소장님, 네네. 언론에서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 배경으로는 뭐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긴 하지만 후보 본인, 즉 윤석열 후보 입에서는 아직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그게 아직은 뭔가 여지가 남았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략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의 태도 또 윤석열 후보의 보관 이게 다를 수 있다.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후보 간의 결합이 아니라 지지층 간의 결합이거든요.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된다 하더라도 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없다. 세 가지를 생채기가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되면 자칫 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박빙 승부처에서.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런 발언들이 비아냥 그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하.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사려 깊은 태도라기보다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선거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죠.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국민의당이 협력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국민의당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릇을 봅니다. 자 30대 제1야당의 대표의 그릇이 과연 자기의 사심은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반감이 있을지 몰라도 선거라는 대의를 위해서 큰 그릇 마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그 큰 그릇 항공모함 같은 그릇의 정치인의 모습의 면모를 볼 수 있냐. 그렇지 못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도 이제 제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부산 가서 보세요. 단일화 결렬 선언했을 때 그날 오전에 어디를 갔냐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갔어요. 뭔가 결연한 의지, 각오를 다지는 듯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행보가 어디냐면 자신의 고향 가요. 부산을. 부산 가서 부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구의 도시잖아요. 네, 부산 롯데자이언츠. 그걸 뭐 상징이라도 하듯 배트를 휘두르면서 다른 후보들, 양강 후보들 향해서 막 고마해라! 말 못다 아이가! 영화 대사, 친구의 대사까지 한꺼번에 인용을 하면서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부산의 아들임을 강조했고요. 뭔가 이제 부산 다시 고향에서 출발한다. 뭔가 결연한 의지, 완주의 의지라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요.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깜짝 만남이 있었대요.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었는데 대체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에 있습니다마는 기호 2번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중학교를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곳 부전시장 있는 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같이 단일화를 좀 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재섭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서병수 의원 말도 않고 깜짝 등장한 거에 사전에 양해 구한 거에 어떻게 봐요? 저 일정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갑자기 등장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서병수 의원께서 사실은 해당 지역구,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유세를 했던 그 장소가 이제 해당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부산시장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부산에 애착이 굉장히 있으신 그러겠죠. 분이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도 이런 어떤 학연으로서 또 연고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으로서 저런 메시지를 이제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와 또 이 다른 국민의힘 단일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는 좀 별개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서 또 안철수 후보가 마침 해당 지역구에 온 것을 또 이렇게 기회로 해가지고 저런 메시지들을 내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이요. 그냥 해당 지역구 의원이고 부산 유세 온 김에 인사차 들렀다. 이렇게 그냥 해석으로 끝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게 뭔가 기대되는 국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국면. 왜냐하면 지금 MBN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 주말쯤에 손정희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뭔가 단일화 관련 움직임을 할 거다. 이런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저 서병수 의원 관련 움직임도 그 연장선상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양쪽 다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해서 중진 의원이 이번 주말쯤에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의 단일화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인데요. 일단 주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정권 대리인이 아닌 다른 인사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직접 만나서 단일화 과정을 논의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진위원의 주장은 안철수 후보 측도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끝난 게 아니고 안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후보 간의 결판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뭔가 상대방을 예우해주는 그런 그림이 자택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또 실제로 종종 있어갖고 정치사에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그냥 따로 제3의 장소 뭐 식당 이런 데서 만나는 커피숍 이런 데 만나는 거 말고 진정성 차원 또는 예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 자택을 찾아가는 그림 어떠냐 뭐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림을 시도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그건 가정입니다만 거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안철수 후보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처음에 단일화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유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 연결식 마치고 또 단일화 안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단일화 안 한다는 굉장히 결혼하는 의지까지 보이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단일화 한다면 좀 모양이 우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메시지나 모습이 대중들한테 보여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진심으로 단일화를 원해서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그런 방식의 단일화 시도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김상일 특보님, 네. 후보 간에 뭔가 집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뭐 아니면 도식이 될 수 있는 게 제 기억입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당시에도 후보 집을 찾아갔는데 만났네, 못 만났네, 어쨌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집을 예. 찾아간다는 게.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좀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들고 가면은 그게 진심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지만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거는 표만을 고려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글쎄요. 단일화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은 대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